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비서 시리와 구글의 OK 구글은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검색 등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인공지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인공지능 비서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운다라는 개념을 기존에 아는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는 것을 가지고 알아내는 것으로 나아갈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알아내는 기술, 인지기술이라고 하죠. 네, 인지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를 넘겨주고 우리는 이제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지기술의 의미, 핵심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기술의 의미는 뭘까요? 낱개의 사물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관계성을 밝히는 기술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예, 낱개의 사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뭔가 의미 있는 개념이 되고 또 의미 있는 법칙이 되고 또 가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네. 그러면 인지기술은 뭐예요? 흩어진 것 속에서 그 흩어진 것 하나하나를 아는 것일 수도 있고 그 흩어진 것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기능을 알아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궁극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가장 뛰어난 인간의 능력이죠. 물론 낱개를 아는 것으로서 알아내는 것으로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은 대부분 아는 것으로 끝났죠. 네, 그래서 이 낱개의 사물이 모여 전체가 되는 관계성을 밝히는 기술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모였을 때 이건 낱개죠. 이렇게 이 낱개가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의 낱개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관계를 가졌을 때 이걸로 바뀌죠. 불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불을 발견해서 결국 인류 역사를 만드는 것처럼 낱개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사례 1을 볼까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 인간은 처음부터 이걸 알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물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낱개의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기능 또는 새로운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렇게 알아내는 이것들이 바로 오늘 인류의 문명이죠. 네, 얼마나 놀라운 문명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내는 기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아내는 기술의 핵심은 뭘까요? 인지기술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였습니다. 상황인지와 언어인지다. 상황인지를 잘하는 것이 능력이다. 예,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거.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걸 알아내는 거. 세상에 없는 것을 알아내는 거. 인간의 최고 능력이죠. 자, 이 최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근데 그 최고 역량인 상황인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언어인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상황인지를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평생토록 글과 말을 통해서 공부를 하죠.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이 바로 언어인지가 상황인지의 바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능력이 뭐죠? 내 불편한 요소, 내가 원하는 요소를 해결하는 겁니다. 불편한 요소를 해결하고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알아내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죠. 남들도 다 쓰고 있으니까. 나만의 방법, 새로운 방법, 효율적인 방법 이런 방법들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인지기술인데 그것을 알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언어인지기술이다. 예, 어떻습니까? 자, 그럼 인간 역량의 핵심은 결국 인지기술이다라는 것을 알겠죠? I'm running away from this pain. 자, 그럼 이제 언어인지기술에서 인지기술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입니다. 자, 이 지문을 보면서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제 문장을 한번
찾아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과제 줍니다. 잠깐 영상을 스톱하고 여기 주제 문장을 여러분이 이 지문을 보면서 이 단락을 보면서 주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자, 영상을 스톱하시고 주제 문장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 문장을 적어놨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주제를 찾는 과정과 또 주제를 찾는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제 문장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따가 꼭 비교해보세요. 먼저 이 문장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용해보죠.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자, 무엇이 궁금한가요? 무엇을 읽지? 무엇이 없죠. 그럼 무엇을 찾아야 되겠죠. 자, 무엇이 어디 있나요? 상대방 마음을 읽고 돌아가는 형편을 읽고 날씨를 읽고 교통신호를 읽는다. 자, 이렇게 읽는다라는 무엇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 무엇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함축을 해서 X를 읽으면서 산다라고 합시다. 이걸 전부 X라고 합니다. 자,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읽기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도 글 읽는 일도 여러 가지 읽기 중에 하나죠. 그럼 다시 말하면 교통신을 읽기도 한다. 글도 읽기도 한다. 그럼 전체가 다 우리는 X를 읽으면서 산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다 표현된 거죠. 근데 그럼 이렇게 되죠. 우리는 X를 읽으면서 산다. 이 X를 뭐라고 함축할까요? 마음, 형편, 날씨, 신호, 글 읽기. 최상위 개념이 뭐죠? 사과, 배, 감 하면 과일이라고 그러죠. 자, 마음 읽기, 형편 읽기, 날씨 읽기, 신호 읽기, 글 읽기. 합하면 뭐예요? 예, 최상위 개념이죠. 그냥 모든 것을 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제 문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과 이 윗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아랫부분입니까? 위에 부분입니까? 자, 한번 답해 보세요. 저자는 위에 부분을 말하고 싶어 해요? 아랫부분을 말하고 싶어 해요? 당연히 저자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배경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읽고 사는데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이 읽기 중에 하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글 읽기가 사라져 버렸죠. 저자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데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요거의 하나의 근거 자료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이거를 드러내지 못했죠. 자, 그럼 이걸 드러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한다. 자, 순서대로 해보죠. 이게 맞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글 읽는 일도라는 이것은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 그런데 글 읽는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동사는 자, 주제 문장 다시 써보죠. 우리는 자, 번호를 써보겠습니다. 자, 글도 읽으면서 산다죠.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읽기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의 메시지 핵심은 글도 읽으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읽으면서 산다. 뭐를? 3번 글도. 네, 이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산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사라지는 거니까 글도 읽으면서 산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 앞부분을 우리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살듯이 라고 비교급이죠. 모든 것을 읽으며 살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이제 보세요. 이 내용이 다 포함됐는지 봅시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 하는데 여기 글 읽는 일이라는 저자의 강조사항이 빠져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모든 걸 읽으면서 산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산다. 상대방의 마음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읽으며 살듯이 라는 말은 글 읽는 일도에 대한 대비어로 쓰인 거죠.
그럼 글도 읽으면서 산다. 그럼 여러 가지 읽기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말은 글도 읽으면서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을 읽으면서 속에 하나 들어간다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주어를 글 읽기는 이라고 해봅시다. 글 읽기는 자 이렇게 해보죠. 주어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글 읽기는 뭐죠? 읽기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죠? 2는 이다. 3은 뭐이다? 하나이다. 뭐 중에 하나이다? 4.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 읽기 중에 하나이면 어떤 읽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읽는 모든. 그죠? 여러 읽기는 요거죠? 요거. 마음과 형편과 변화와 교통신호를 읽는 여러 읽기죠. 요게 전부 합쳐서.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는 읽는 것, 읽는다라는 거니까 앞에다가 우리가 읽으면서 사는 여러 읽기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요 안에 다 들어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기도 한다는 여러 읽기죠. 여러 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는 글 읽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우리가 읽으면서 사는 같은 말이죠. 글 읽기는 이것 중에 하나이다. 글 읽기는 하나이다.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으면서 주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쓰신 분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 4학년 글입니다. 근데 이 4학년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못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읽었을까요? 물론 이 글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문장도 알고 이 문장도 알고 이 문장도 알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 파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 문장 나왔으니까 이제는 문장 설계를 해볼까요? 단락 설계죠. 자, 설계 한번 보십시다. 이 내용의 주제를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제목으로 바꿔볼까요? 제목으로 바꿀 때도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어를 씁니다. 우리. 그 다음에서 동사를 씁니다. 여기 문장을 쓴다면 읽으면서 살았네요. 그러면 읽으면서 사는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읽으면서 사는 우리라는 말이 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제목을 좀 더 우리가 제목형으로 좀 더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읽고 사는 인간. 좀 차오놓게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고 사는 인간이 이 글의 이 주제의 핵심어가 되는 거죠. 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가 뭐가 궁금합니까? 자, 먼저 읽고 사는 인간이라는 말은 읽고 사는 인간. 그죠? 이걸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지금 다 뒤에다 써줘야죠. 그럼 먼저 앞부분입니다. 자, 마음 읽기. 자, 해볼까요? 마음 읽기. 그 다음에 형편 읽기, 날씨 읽기, 날씨에 변하니까 날씨 읽기, 신호 읽기라고 적어봅시다. 형편 읽기, 날씨 읽기, 그 다음에 신호 읽기.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지막이 글 읽기네요. 그럼 문장 읽기라고 할게요. 하하, 이렇게 표현하니까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읽고 사는 인간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아까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읽고 산다 라는 형태의 모든 것을 읽고 산다 이렇게 됐죠. 문장 읽기가 지금 강조돼야 되는데 문장 읽기 강조할 수가 없죠.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개를 묶어서 어떤 읽기로 바꾸고 요거를 다른 읽기로 바꿔야죠. 그러면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그냥 읽고 사는 인간. 그러니까 일반적 읽기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일반적 읽기라고 붙이고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근데 저자는 요걸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읽기죠. 예. 특별한 읽기. 그럼 이것을 문장 읽기라고 표현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인간은 읽고 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읽고 살듯이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문장을 읽고 산다. 라고 함으로써 여기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가치를 부각시킨다면 마음 읽기를 예, 심리, 그죠? 심리학이라고 표현해보고 형편 읽기를 우리는 사회학이라고 그러죠. 사회를 읽는 거. 이거는 기상 읽기, 기상학. 이거는 교통학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멋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읽기로 글도 읽으면서 산다라는 것으로 마감을 지어줌으로써 우리는 단락 설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예, 하나의 단락이 주제 파악과 마지막 설계까지 만들어짐으로써 정말 완벽한 글의 읽기와 설계가 가능해졌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다시 요약을 해볼까요? 자, 단락 요약입니다. 자, 요약은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인간은 읽고 산다. 일반적으로 마음, 형편, 날씨, 그리고 교통신호와 같은 것들을 읽는다. 자, 됐죠? 그럼 이걸 내려서 그럼 이 아래 거를 다시 표현하죠? 하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읽는 글 읽기가 를 하고 산다. 특별하게 글 읽기를 하고 산다. 자, 이게 요약입니다. 자, 요약을 갖다가 이렇게 놓죠. 인간은 읽고 산다. 일반적으로 마음, 형편, 날씨, 교통신호 같은 것을 읽는다. 하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글 읽기를 하고 산다. 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하게 전체 내용을 요약하게 됐죠.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이걸 더 줄인다면 결국 주제가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예제 1번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주제가 맞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짧은 네. 글 하나를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네. 자체가. 제 말은 이렇게 쉬운 글 하나를 우리가 주제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 글은 안 쉬워요. 어려운 문장이에요.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술적으로 해나가면 쉬운 게,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인지기술을 활용하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